단장 겸임 감독. 단장하면서 감독도 해요? 감독을 겸임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있죠, 충분히. 오. 예, 단장도 하고 감독도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건 옛날 제가 단장할 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죠. 아, 있어요? 예, 일본 그 도호쿠 라쿠텐 골든 이글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 다나카 마사히로가 있는 팀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이시 가즈히사라는 그 감독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단장까지 겸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 사례가 있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군요. 예. 그런데 단장님께서 예. 지금 그런 사례가 필요하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 프로야구 이슈와 고스만의 승리 비법까지 송정규 롯데자이언츠 전 우승 단장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단장 감독.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단장님, 지난 방송이 나가고 롯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레리 서튼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놨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정훈 감독 대행으로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된 롯데자이언츠인데, 지난 시간에 단장님께서 이 성민규 단장이 있으면 김태형 감독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얘기를 이어서 나눠보죠. 네. 김태형 감독을 롯데자이언츠에 영입하기 위해서는 롯데그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급박합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김태형 감독이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 감독을 노린다는 구단이 한 두세 구단 이상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성민규 단장은 그 소위 메이저리그식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단장이고, 네. 김태형 감독은 한국형 감독으로 쭉 커왔고 거기에 실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서로 물과 기름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는요. 성격이 안 맞네요.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이 있는 한은 자기가 욕심을 계속 부리면은 김태형 감독을 못 데려옵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예를 들어서 갈 데가 없어서 내가 뭐 감독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굽히고 들어오겠지만은 네. 그 양반도 굳이 그렇게 굽히고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일 그룹 최고 결정권자라고 하면은 네. 김태형 감독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호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좋은 조건을. 예, 정말 뭐 영어로 하자면 irresistible offer. 너무나 매혹적이라서 거절할 수 없는. 그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단장 겸임 감독. 단장하면서 감독도 해요? 감독을 겸임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있죠, 충분히. 오. 예. 단장도 하고 감독도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건 옛날 제가 단장할 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죠. 아, 있어요? 예, 일본 그 도호쿠 라쿠텐 골든 이글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 다나카 마사히로가 있는 팀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이시 가즈히사라는 그 감독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단장까지 겸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 사례가 있고 있죠.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군요. 예. 그런데 단장님께서 예. 지금 그런 사례가 필요하다. 예, 왜 그러냐면은 네. 단장으로 있다 보면 감독하고 항상 갈등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죠. 네. 왜냐면 프론트는 프론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감독은 선수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이 좀 타협을 못하면은 네. 굉장히 심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운영팀하고 성단장하고 사이도 문제가 있고 뭐 파벌이 많고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김태형 감독이 단장도 겸하면은 운영팀 자체가 김태형 감독 지휘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 감독 수신대로 움직일 조건이 마련되니까요. 김 감독이 얼마나 호조건이겠습니까? 그리고 연봉을 단장이 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연봉을 감독 연봉에 더해주면은 정말 꽁 잡고
매잡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조건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플렉서블해야 됩니다. 머리를 네. 돌려야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었다 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 일본에서 그 이시 단장이 잘하고 있어요. 감독도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일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제가 있어 보니까 네. 사장, 단장, 감독. 감독 한 사람 해도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야구단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세분화한 거죠. 사장은 단장을 둠으로써 성적이 나빠지면 자기가 칼을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단장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둔 거고 물론 많으면 더 좋겠죠. 세분화되고.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신동빈 회장도 뭐 일본에서 지금 지바롯데 마린즈 구단주를 하고 계시니까 거부반응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그 요미리 자이언츠의 하라 다츠노리 이 감독도 공식적으로 겸임은 아니지만은 네. 단장직을 거의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밖에도 일본의 뭐 주니치 드래건스, 히로시마 카프,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스 여러 구단들도 단장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네. 또 제일 가장 이상적이고 프론트와 필드 사이의 갈등을 없애고 성적 여부에 따라 정확하게 뭐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뭐 프론트가 나빠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그룹도 이런 신박한 저의 아이디어를 편견 없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이게 아주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자화자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장 견임 감독이라는 예, 이 조건은 사실 저도 처음 봐가지고 예, 좀 그렇죠. 신선하긴 한데 예.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최초를 좋아합니다. 자, 한번 정리하자면 예, 지금 예. 이종훈 감독 대행이 롯데자이언츠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됐고요. 네. 성민규 단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과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근데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성민규 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예, 예. 이 방송을 듣고 아니 성민규 단장이 누군데 네,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 성민규 단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자, 성 단장은 2020년에 음. 롯데자이언츠 단장이 됐습니다. 네. 롯데를 강팀으로 만들겠다면서 예.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예. 강조하면서 절차란 뜻의 프로세스 그리고 예. 성민규의 성을 합쳐서 프로세성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롯데 성적은 절차에 따라 상승하진 못했는데요. 예. 성 단장이 부임한 지 첫 시즌 2020년은 7위, 두 번째 시즌은 8위, 또 작년이었죠. 2022년에는 8위. 이번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8월 31일 기준으로 7위입니다. 7-8-8-7. 뭐 마지막 7은 더 하락할지 반등할지 아직 모르지만 4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죠. 네네. 또 감독들과도 좋은 모습으로 작별하지 못했는데 네. 이 성단장 임명한 허문회 감독은 2021년 5월에 경질됐고요. 네. 바통을 이어받은 서튼 감독도 성적을 결국 입증하지 못하고 감독직을 최근에 내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요. 내년까지 계약된 성 단장이 네. 다음 감독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죠. 팬들은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데 네. 롯데가 이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정 시기를 지나치면 김태형 감독을 놓칠 수 있다. 네.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네네. 저희 채널에도 이런 걱정이 담긴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네. 단장님께서는 그룹 내부에서 네.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네.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긴박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아주 긴박하죠 지금. 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예, 물론 뭐 김태형 감독이 절대 신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오더라도 뭐 성적이 저는 95% 이상은 4강 안에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건 뭐 1%는 5%는 또 모르니까 그러나 현 대한민국의 야구계에서는 그분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럴 때 빨리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니까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롯데그룹의 그 제가 의사 결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밑에서 기한하면은 과장 가고 과장이 부장 가고 부장이 뭐 팀장 가고 또 단장 가고 사장 가고 사장이 또 그룹에 어디 가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 있으면 직접 연락도 못 하고
또 한국에 오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다든지 또 그날따라 여러 가지 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보고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딜레이 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의 성단장을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김태형 감독에게는 페넌트레이스가 종료하면은 최종 성적에 관계없이 차이 감독으로 너는 간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4강 안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건 네.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년 후년 쭉 보면은 미래를 바라봐요. 예, 김태형 감독이 물론 이종훈 감독을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과거의 전적이 또 그랬었고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우리 이종훈 감독의 장래를 위해서도 썩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종훈 감독 대행이 과거에 감독을 했었죠? 감독을 했었죠. 1년 했었나요? 그렇죠? 뭐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성적이 좋지 않았나? 뭐 성적도 안 좋았고 하여튼 이런저런 구설수 때문에 막 그분의 그때 그 상황이 네. 좀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등학교 감독으로서는 명감독이었는데 네. 우리 이제 팬들의 기대치도 컸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김태형을 차기 감독으로 임명한다는 각서를 쓰고 각서를. 예, 뭐 네. 이게 정 부족하면 양쪽이 계약금과 연봉까지 일부 지급해 놓고 공정까지 받아 놓으면 좋죠. 네.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리고 김태형 감독도 이제 지금 선수단을 지휘하는 이종훈 감독 대행이 있으니까 일체 말을 안 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할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결정 과정이 느리고 과거의 롯데 그룹처럼 일을 하다 보면 100% 다른 팀에 빼앗깁니다. 감독님. 저는 뺏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속전속결과 김태형 감독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메리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네. 모든 재량권을 주겠다. 정 단장을 겸임하기가 싫으면은 네. 당신하고 호흡이 맞는 단장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리 구단에서 취소 선택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한 3년이라도 네. 김태형이가 마음대로 한번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되면은 롯데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자, 지금 롯데 팬들 중에서는 이 성민규 단장의 해임이나 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데 단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4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네. 조금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크기 또 능력을 간파하는 재주가 붙습니다. 네, 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또 언급하셨었죠. 저는 또 여러 가지 장으로서 27살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또 부하들을 보면은 바로 압니다. 대부분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첫째 성단장이 이룩한 올해 성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난 3년간 성적이 7, 8, 8위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3년 안에 우승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사실은 못 지킨 거는 예, 작년에 팩트죠. 그만뒀었어야죠. 네. 그리고 자이언츠의 성적은 이게 롯데그룹의 그냥 허접한 회사의 하나가 아닙니다. 부산 시민의 심기를 좌지우지하고 또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에 롯데그룹의 일개 사기업으로 그룹 총수 마음대로 할 성격의 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의 공익성이 뛰는 그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부산 시민들에게 예. 롯데자이언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엄청 큰 거죠. 엄청 크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냥 주변에도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 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야구 좋아하는데 왜 저에게 안 보내주십니까 하는 분들이 그리 많은 줄 몰랐어요. 아, 사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그리고 뭐 음식점에 가도 또 많이 아는 척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성단장이 뭐 나름대로 의욕도 많고 또 꿈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역대 최고의 권한을 갖고도 호언장담하고 팀을 이렇게까지 망쳐놨으면은 이거는 더 이상 계속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팀은 팀대로 망쳐놨고 프런트 오피스와 오피스대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 성적에 책임지고 스스로 자진 사퇴가 빠를수록
자이언츠의 앞날이 더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올해까지 4년간 그만큼 마음껏 휘둘러 봤으면은 별 후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뭐 1, 2년 하다가 파리 목숨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성단장의 장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팀에 질척거리지 말고 이미지 좋게 멋지게 떠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그렇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여건과 능력이 안 돼서 못했다. 정말 아쉽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럼 그렇죠. 저도 욕 안 합니다 앞으로. 네. 그러나 이 양반은 한 번도 자기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약속 못 지킨 데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리 서튼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고 나서는 네. 뭔가 입장 표명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아직까지도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많이 아쉽죠. 그거는 직무유기죠. 지금 단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해야죠. 물론 물론 그 양반은 지금 레리 서튼이 스스로 몸이 안 좋아서 나갔다는 건강상의 걸로 이유로. 건강상으로 얼버무리는데 네. 그럼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집니까? 예? 모든 야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레리 서튼은 지금 누구가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 든다. 영혼이 없는 감독이다. 꼭두각시까지.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라인업도 누가 딴 사람이 짜주는 게 아니냐.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레리 서튼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야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감독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다는 거를.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구단에서는 성단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네. 성단장이 주장해서 경험도 없는 단장으로서 경험도 없는 분이 초보 감독 2명을 세웠다가 두 사람 다 중도에서 불명예스럽게 성적이 나쁘고 뭐 어찌 협조가 안 돼서 물러나는 판에 이들을 임명했던 단장으로서 또 지휘했던 단장으로서 마땅히 응분의 책임감을 느끼고 네. 그만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룹 최고위층에서 단장을 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수뇌부는 결과를 못 만들면은 당연히 해고 당하죠. 어디 가나. 우리가 일본 기업체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칠성 사이다에 갔다. 그러면 2년이나 3년 안에 영업 성적을 못 올리고 저 밑에 떨어뜨리면은 해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근데 져야죠. 왜 여기는 책임을 안 짓느냐? 이렇게 되면은 결과를 못 만들면은 해고당한다는 불문율을 지켜가지 못하면은 그룹 전체의 다른 인사까지도 망사가 돼버립니다. 신 회장은 그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무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단장에게 개인적으로 그 뭐 싫고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제 아들뻘 되는 나이인데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그 사람에게 사감은 없지만은 좀 더 이 롯데자이언츠가 부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그분도 무게감을 좀 느끼라는 겁니다. 본인의 그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부산 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기분이 나빠집니까? 성적이 나쁘면은요. 그래서 제가 성단장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데서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은 필생즉사, 사즉필생. 성단장이 이런 각오로 옷을 벗고 나가면 또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만은 네. 끝까지 버티다가 파이어 되면은 KBO에서는 기회가 영영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거를 캐치해야 되고 또 계속 버티다 보면은 네. 이강훈 자이언트 사장 또 이 앞에 그렇게 성민교 단장을 애지중지했던 이석환 사장 그 앞에 또 그 성단장을 픽업했던 김종인 사장뿐만 아니라 네. 신동빈 회장까지 오.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네. 매도당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여기는 안 된다. 자이언츠에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구단주에게 직소하자는 움직임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조직화가 아직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본인이 윗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뭐 사실 뭐 단장만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장만의 이 상황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성단장이 구단 운영에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단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단장님께서 지난 3년간 이 성적을 7위, 8위, 8위
이걸 유지한 것만으로도 해고 대상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단장님 보시기에 올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롯데자이언츠가 하위권 성적을 낸 이유, 이 성단장의 역할, 네.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성단장은 KBO 야구에 대한 깊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KBO 야구에 대한 깊이. 깊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깊이라고 하면 어떤 깊이죠? 깊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야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음. 확실하게 몰랐다는 거죠. 네. 자기는 미국 야구를 봤기 때문에 통달하다고 상당히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이상적인 메이저리그식 야구단 운영이 KBO에서 쉽게 성공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것 자체가 경험과 연륜 부족이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 아나운서님께서 들어봤지만은 남귤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 땅의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은 탱자나무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제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우리나라식의 제도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뭐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물론 그 뭐 박정희 대통령이 합리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한국식 민주주의, 또 리콴유식 싱가포르 민주주의, 이게 지역마다 다른 것처럼 야구도 KBO 식 메이저리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으려고 한 거는 성단장이 그만치 나이브한 거죠. 순진한 거죠.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론만 보면은 세련되고 멋지고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KBO로 옮겼을 때 정말 이상적일 것 같지만은 부작용이 엄청 많아진다고 하는 걸 간파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발전은 시대의 흐름을 맞춰야 되고 KBO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적으로 이 모디파이된 수정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시스템을 조심스럽게 이식했어야 됐는데 네. 그러지가 못한 것이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성단장을 선의로 해석했을 때 얘기고 네. 두 번째 저는 이제 냉정하게 보면 네. 이 양반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언제까지 나는 몇 년도에 뭐 내년까지 아니면 올해까지 아니면 3년 후까지 팀 전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그에 우승시킬 테니까 그때까지 자기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얼마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건지 아시겠습니까? 뭐냐면은 자이언츠만 내년에 유망신인이 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선수를 픽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9개 구단 다 하잖아. 10개 구단이. 거기서도 다 열심히 선수들 키우고 팜에서 좋은 선수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우리만 뭐 제2의 김민석 나오고 제2의 윤동이 나옵니까? 다른 데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또 설사 팀을 자기가 생각하는 베스트로 만든다 하더라도 네. 가을 야구 시점에 가서 이번에 LG 트윈스 보세요. 플러트코 다치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죠. 나오죠. 그러니까 네. 주축 선수들이 다치거나 또 컨디션이 갑자기 훅 떨어지면은 우승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야구를 쭉 보면 이게 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로 팀을 만들어서 우승시킨다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고 네. KBO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그냥 가을 야구로 가고 메시아 베스트 컨디션으로 개싸움하듯이 무조건 달라붙어서 하루하루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상 없이 뛰는 팀이 단기전이기에 우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등을 했더라도 페넌트레이스 끝에 가서 컨디션을 베스트로 올려놓고 포스트 오프 시즌에 가서 선수들이 미친 듯이 잘하고 또 메리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뭐 MVP 선수에게 200만 원 준다, 300만 원 준다, 몇 시합마다 이런 메리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뭔가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하면은 미친 듯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기억 못하고 그때 주어진 여건에서 하다 보면 우승을 하는 겁니다. 92년에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할 때도 어디 뭐 실력에 대해서 우승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냥 최선을 다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운빨이 좋아서 우승하는 거죠. 아니 92년도를 다시 회상하자면 예. 그때는 어땠어요? 선수층에 다른 선수층에 다른 팀보다는 더 좋았습니까?
썩 좋은 것도 아니었죠. 그는 정신력이었습니까? 운도 좋았고 정신력 좋고 그때 어. 빙그레 이글스 같은 데가 얼마나 셌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기잖아요. 네. 그리고 최동원이가 던지던 84년도에 네. 김일용, 김시진 원투펀치가 있는 그 팀을 깨고 이겼지 않습니까? 음. 이만수, 장효조 뭐 기라성 같았죠. 그러니까 선수들만의 기량으로만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건 모든 게 받쳐줘야 돼요. 여러 가지 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온다면 좀 너무 한심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은 이 시운이 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롯데는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고 봐야죠. 물론 기본적으로 성적도 안 된 게 문제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어진 여건에서 하는 시합이라는 걸 모르고 이 텍스트북 같은 얘기만 하는 성단장을 보면서 저 양반 갖고는 좋은 성적 내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그런 인생이라는 말이죠. 게 교과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KBO 야구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 다 증명이 됐지만은 선수 보는 안목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또 이 양반은 자기 고집과 이 철학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좀 해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고른 선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이론과 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양반이 네. 워낙 또 달변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 네. 뭐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성단장이 예. 잘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김민석을 데려온 거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썩 나쁜 건 아니었죠. 네. 잘 데려왔죠.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보죠. 그리고 안치홍 선수를 또 영입한 거 이런 거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모르죠. 또 이거는 뭐 김민석 선수가 또 내년부터 어떻게 나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첫해 25승까지 올린 무시무시한 투수가 네. 그 다음에 한 3, 4승밖에 못 올리고 은퇴한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올해 잘했다 해가지고 내년에 이정우처럼 올라간다? 가면 좋죠.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평가할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다른 선수 중에 김범석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범석이가 지금은 아니지만 또 2, 3년 후에 무시무시한 슬러거 캐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캐쳐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데 가서 DH로 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로서 금년의 활약으로 볼 때는 김민석 데려온 거는 잘했다고 봐집니다. 네. 예. 좋습니다.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 이번에 캐릭터인지 이게 메이저리그 스타일도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단장이 조금 자기를 이렇게 쇼오프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치 미국에서는 제너럴 매니저인 단장의 파워가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사장 밑에 있는 하나의 그냥 부서의 장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반이 성단장이 너무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 이게 저와 대다수 연륜이 있는 야구 매니아의 눈에는 보입니다. 본인은 뭐 잘 모르겠죠,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자기 스타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의 일처리를 보면 모두 잘 되면은 단장목, 잘못되면 책임 소재를 애매하게 흐립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말이 없어요.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래서 내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는 제가 경험 부족이다. 또 사람을 잘못 봤다라든지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져요.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도 그렇죠. 일일이 지적하면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이거지만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밑에 부하들이 안 따릅니다. 다른 데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유 단장이라고 그 저 SSG 단장하다 우승시키고 그만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 단장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대다수 팀은 단장 이름조차도 잘 몰라요. 맞아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선수 출신들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이름은 알죠. 그러나 기아 타이거스도 조계현도
있는 둥 없는 둥 소리도 없었어요. 정민철 단장도 조용했고 LG 트윈스의 차명석 단장이 조금 말이 있었고요. 또 KT의 이승용 단장도 아주 조용한 사람입니다. 네. KT도 우승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데 롯데는 무슨 일을 하면은 롯데 구단에서는 이번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성민규 단장이 뭐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도 자기를 너무 노출 안 하고 네. 큰 소리를 안 치면은 그냥 아이고 뭐 롯데가 뭐 7, 8위 하는 거 맨날 안 그렇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를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주면은 거기에 대한 그 반대 급부도 있거든요. 굉장히 매서운 추궁이 따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호사다말하고 단장으로 가면서 말을 아낍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지난 4월 달에 성적이 좋으니까 그새 못 참아서 또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었지 않습니까? 또 뭐 금방 될 것처럼. 그때는 성적이 또 괜찮았죠. 괜찮았죠. 롯데자이언츠가. 그러니까 그게 경솔한 거라는 거죠. 네. 2024 그러면서 2024년도가 되면 또 우승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매년 1년 이러다가 이제 10년에 먹겠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신뢰감이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네. 일처리에 이제 그런 게 개인적인 어떤 베니피트 사가 끼는 겁니다. 이제 이익을 취하려는 거는 그런 의심을 본인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섯 번째, 프론트 오피스의 기존 인맥들과의 의사 불통, 인간관계와 리더십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됐고 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단장과 운영팀 일부 뭐 운영팀 누구라고 이름까지 나오던데 소통도 잘 안 되고 불협화음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확인이 돼서 기사화가 된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롯데 자이언츠 관련자들 물어보면 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요? 예, 그리고 관계자의 사실 증언이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그거는 뭐 정말 글쎄 기사가 뭐 됐다고 하면 예, 본인들이 아니라고 우기면은 네. 할 말 없어요. 그건 몰라 뭐 호사가들이 지어낸 소리다 하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은 네. 저는 100% 그렇게 믿고 있고 네. 또 이 뭐 우리 여러 가지 매체 보면은 여러 군데서 그 뭐 그룹은 그룹대로 또 뭐 여러 가지 정보 계통들에서 많은 이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다 올라오는 소리들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운영팀 일부 인사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뭐 그러니까 성단장이 단장이면은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이니까요. 예, 이 여기는 이제 골수 롯데그룹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단장으로 갔을 때도 그런 텃세 같은 게 참 많았어요. 92년도에도요? 그럼요. 젊은 나이에 그 과장들이 제가 37살, 8살 때 갔는데 50 먹은 사람들이 과장들 하고 있는데 입들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뒤에서. 앞에서는 네 이사님 단장님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저 젊은 놈이 뭐 이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예,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물 위에 기름처럼 혼자 떠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톱에서 단장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신임을 줘도 원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원팀이 되지 않았다. 이것도 뭐 내부 분열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그 양반에게 아쉬웠던 것은 그 양반이 단장을 했으면은 막 저를 찾아와서 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물어봤으면 많은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비슷한 나이에 또 했고. 네. 그런데 뭐 그 양반이 한 번 전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외부에서는 좀 폄하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조용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용히 있었으면은 혼자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구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로 넘어가는데 혼자서 모든 큰 소리를 경솔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 되지 않으니까 혼자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말이 너무 앞선 거죠. 네. 막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성민규 단장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앞으로 롯데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해임이냐 자진 사퇴냐 또 음. 계약 기간까지는 가봐야 한다. 네. 뭐 성민규 단장에 대한 말이 많긴 합니다만 예. 성민규 단장이 단장직을 내려온 후에는 네. 어떤 인물들이 롯데자이언츠 단장을 해야 할까요? 예, 저는 사실 야구단에 있어서 그 야구 선수 출신들을 많이 압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야구 선수 출신들을 전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장점이 많아요.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을 얘기하라면 뭐냐면 말씀들은 매우 잘합니다. 네. 말하는 거 들어보면 황홀해요, 사실. 그리고 매너들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그 충성심도 좋고 그런 거는 굉장히 부하로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그 팔로우업하고 어떤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보였다. 뭐 일반할 수는 없지만 예, 상대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네네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출중한 사람을 못 본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한을 해라 해도 말은 잘하는데 기한 자체를 잘 못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요즘은 이제 많이 공모들도 하니까 좀 나아졌겠지만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 KBO에 있는 다른 구단에서 그 프론트에서 오래 잔뼈가 굵었고 야구도 잘 알고 우승을 한두 번 해본 경험이 있는 단장으로서 지금 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한번 스카우트하면 어쩔까? 이건 좀 다른 방법인데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단 프론트 오피스를 장악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감독하고 밀당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러블을 안 일으키고 밀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뽑았으면 하는 느낌이고 뭐 연륜과 경험이 필요하겠군요. 필요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나이도 것처럼.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네. 나이도 한번 먹고 들어가거든요. 네. 제발 좀 그룹 내 그 산하 회사에서 영업이나 판매, 서비스 뭐 이런 분야의 야구를 모르는 전문성 없는 사람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선례를 안 따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엉망됩니다. 또 엉망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입만 앞서고 윗사람 비위만 잘 맞추는 이런 사람들을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부를 안 합니다. 잘 윗사람에게요. 그래서 하여튼 우선 그 조직을 좀 이렇게 다뤄본 사람 아래 사람을 한 수명이라도 다뤄본 사람을 시켜야지. 네. 야구 선수 출신들도 보면 완맨 아닙니까? 혼자 다니는 거거든요. 해설해봤자 혼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시켜놓으면은 말은 잘하는데 기존 인맥을 원팁으로 만들 정도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그걸 떠나서 했던 감독을 뒤에서 묵묵히 도우며 이렇게 앞으로 자기가 스타가 되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사실 김태형 감독을 잡는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뭐 성민규 단장의 이야기와 네. 또 앞으로 단장이 될 사람들의 조건들까지 좀 큰 흐름을 짚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레리 서튼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고 처음 방송하는 건데 네. 앞으로도 팔로우할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많죠. 그렇죠?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광석화처럼 예. 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예. 롯데자이언츠가 되길 바라고 저희도 그 변화에 잘 순응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네. 저와 단장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정규 전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